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3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3가지 좋은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3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토스트기. 세 번째, TV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소원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3가지 놀라울 일, 어떤 것일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3장을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오게 될지 이제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한 장을 얘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뽑았는데요. 자, 한 장씩 열겠습니다. 오, 부자가 된다는 웰스 카드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좀 좋아지신다는 의미겠죠. 자, 석세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성공은 일의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성공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행복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죠. 돈 있고 성공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죠.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이제 카드를 좀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인스팅트 카드가 나옵니다. 늑대 카드가 나오네요. 본능이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요,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덤벼보겠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좀 큰 부분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해볼 가치가 있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냄새를 맡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제대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늑대가요, 지금 먹이를 찾으러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디바인 메스큘런 에너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는 어떤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꼬셔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뭐 이게 남자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분일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뭐 대시를 하거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받게 되는 남성분이 좀 소극적이다, 이럴 때는 이제 페미닌이 되는 거죠. 성별과 상관없이 약간 좀 진취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석세스 있고 부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괜찮은 아이템의 냄새를 맡아서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울프가요,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얼음산이 있잖아요. 이 얼음산이 상당히 차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차갑다라는 게 약간 고독하다는 걸 좀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라는 느낌? 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긴 합니다. 자, 트리플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서 3장을 꺼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요. 자, 웰스부터 보겠습니다. 웰스 내려놓고요. 석세스 꺼내볼게요. 석세스. 그 다음에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행복의 가치는 다 다르니까요. 자,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가벨 카드가 나옵니다. 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벨이. 이게 재판장님의 이 망치입니다.
그래요. 자, 석세스 봅시다. 아, 화살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양궁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2028년도 올림픽을 준비한다. 가능하겠죠. 그래요. 우리는 양궁의 나라니까요. 자, 해피니스 보겠습니다. 타겟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사랑과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지금 여기에 화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화살이 의미하는 게 집중입니다. 타로에서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은 집중을 의미하고요.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별자리로 볼 때는 사수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과 연관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그 위에는 부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껴지기에 요 두 장 카드는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경매 같은 거겠죠.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법원에 있잖아요. 혹은 어떤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좀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법적으로 다 인수한다, 합병한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화살이 나와 있는데 석세스가 있잖아요. 당신은 여러 가지 길들 중에 알맞은 길, 여러분에게 적당한 길 위에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옆에 타겟은 말 그대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성공이면 성공, 사랑이면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이게요, 저는 솔직히 좀 부담됩니다. 여러분이라는 분이.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좀 이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타로를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부부터 봅시다. 부. 무엇을 말하는지요? 에이스 컵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컵은 일단 사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뭘까요? 에이스 컵. 그래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7개의 컵이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컵과 7개의 컵. 컵 하나와 컵 7개를 더하면 컵 8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화살 봅시다. 석세스. 6개의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하이프리스티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타로 공부를 한다. 가능해요.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놔야겠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타겟을 봅시다. 타겟.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게 없어,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행해진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지금 냄새를 맡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의미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세계의 동전이 나옵니다. 그래요. 세계의 동전.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스타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카드가 다 안 나와서요, 조금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타로 밑에 언더라인이요, 여러분, 퀸 오브 원즈였거든요. 얘도 일단 옆에 내려놓을게요. 밑에 7개의 코인이 있네요. 일단은 얘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화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이고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왕님을 회사로 본다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호랑이를 만들어 봐, 이러면은 그 사장님이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약간 차장님, 과장님, 약간 그 느낌으로 진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호랑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와 함께 일을 해야지 호랑이를 만들 수 있고, 아무튼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상당히 진취적인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카드가요, 나와 있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회사를 꾸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온 부분이 좀 놀라운데, 두 개 다 컵이 나왔어요. 이 컵은 솔직히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재판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부는 재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진짜로 뭐 법률적인 거를 공부하거나 법무사 뭐 자격증을 따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가 됐든 그런 쪽하고도 관련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딱 카드가 나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뭐였냐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가 결정이 내려지고 종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로에서 재판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인가가 클로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은 뭐냐면 진짜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결된다는 거죠. 확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부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뭔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을 배제하고 본다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래는 뭐 회계사였다, 뭐 숫자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여러분이 이 호랑이에 대해서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누구나 이 호랑이를 갖게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이스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이 가는, 그리고 진짜로 나를 다 갈아 넣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는데, 심지어 이게 컵이기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번 여름에 뭐 강릉이나 뭐 양양이나 이런 데서 서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양양으로 와서 서핑 학교를 차려볼까?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건 7개 컵이에요. 7개의 컵은 일단은 키워드가 판타지고요. 헷갈린다예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확실한데 그게 확실한 걸까? 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템을 찾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아이템으로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다소 금전적인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받아야 될 배당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뭐 회사에서든 뭐든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재판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옆에 또 성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살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6개의 동전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이 그려져 있고 서로 동전을 하나 주고 하나 돌려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될 어떤 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누군가와 함께 주고받는 무엇인가가 있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관점에서 볼 때는 돈을 빌려주고 그걸 돌려받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수를 놓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렌트하는 사업,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뭔가를 공평하게 주고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인데, 이게 상당히 지식과도 관련이 있고요,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약간은 금융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에너지거든요, 얘가.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트레이드나 뭐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성공으로 가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게 이제 세 가지 소원이다 보니까 호랑이를 고르신 분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일단은 솔직히 이 성공 같은 경우는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돈과 관련돼서요,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자산이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리하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어떤 포지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는 행복하고 타겟이 있는데, 솔직히 요 두 장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목표 지향적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할 게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나는 뭔가 잉여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협동이에요. 솔직히 이게 세 사람이요, 지금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려보고 저런 것도 그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협동입니다, 협동. 그래서 원래는 세 개의 동전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이 회사예요. 근데 회사와 더불어 스타가 있어요. 스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있는 어떤 목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회사, 즉 여러 사람을 내가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동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안에서 뭔가 미래에 아주 좋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가는 그거 자체를 내가 화살로 집중해서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에 오게 될 좋은 것들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창업하거나 뭐 스타트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정말 좋은 미래를 보는데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을 상당히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 카드가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여러분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상당히요, 무엇인가 창업을 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일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늑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냄새를 맡았고 이건 반드시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깊이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먹이를 찾고 있었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런데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카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직감을 예로 볼 때는 여러분이 직감을 한 게 예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것.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렌탈 사업이 생각이 나죠? 나오고 있는 게요, 이 뭐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진취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일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감도 있고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다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솔직히 얘가 좀 헷갈려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따로 국밥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고 그 판결이 여러분에게 부로 이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장 가서 뭐 좋은 아파트가 있든 땅이 있든 그 경매를 봤는데 여러분이 낙찰이 됐고 그 뭐 땅이든 집이든 그게 돈이 올라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게 가장 단순한 거겠죠. 그런데 밑에는 사랑 카드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고 그 일에 약간 여러분이 헷갈려는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컵 장사를 하시나? 생수?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고 아주 큰 신념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확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상황 안에서도 사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 삶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제 오라클을 한 장씩 열면서 좀 추가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is yet set in ston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뮤러블 문이고요. 뮤러블이라는 것은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얘입니다, 얘. 얘가 원래 찰흙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게 굳게 만든 거잖아요. 수분이 다 날아가기 전에 있는 찰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컵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뭐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배도 만들 수 있는 게 찰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뮤러블이라는 이 단어가 타로에서는 계절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끝, 뭐 가을의 끝,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의 모양이 또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카드가요, 여러분의 조언 카드로 나왔다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요, 이건 꼭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생각 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를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호랑이를 만드는데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니야, 요즘에 그렇게 안 해. 내려야 돼. 뭐 이런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 꼬리를 45도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약간은 좀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뭔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천사의 조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썸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름인데 지금이 여름이죠. 그리고 여름이 이제는 절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가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름 때 다 현실화된다라는 의미인데, 뭔가 재판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뭔가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 뭐가 됐든 그거 하나가 좀 끝나줘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퍼스트 샤크라네요. 아크엔젤 마이클이고요. 여러분, 이 리딩은요, 거의 85% 이상은 1리딩 맞습니다. 척추 샤크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척추가요, 여러분, 우리를 일어서 있게 해주는 거예요. 척추가 없으면 우리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추진해 나간다는 그 추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울프고 뭐 첫 번째 샤크라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장님이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건 사장님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건. 그렇지 않나? 제가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건가? 너무 진취적이에요. 너무 진취적이어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좀 솔직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궁금하네.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세상에. 2장이 나와버렸어요. 일단은 물소가 나왔고요. 비버가 나왔거든요. 나오려고 했으니까 나왔겠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용기와 용감성, 이런 것들을 직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나가라는 의미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버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요,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건 그 집안을 좀 챙기라는 의미거든요. 이 집안이라는 게 가족을 챙기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편하게 있을 환경을 만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이렇게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건 집이잖아요. 그런데 집마저도 여러분이 편하게 쉴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 가지 뭐 물건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뭐든지 간에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한 장소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느낌이 바로 비버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웨스트가 나오네요. 일단은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꺼낸 건데요. 쉬는 걸 주의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쉬지 마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절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가장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얘하고 얘가 비슷한 의미예요. 이 비버가. 방 안에서도 정말 내가 딱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그 물건들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 자체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한 구석에서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챙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뭔가 이렇게 계획된 게 확실하게 있으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적으로. 그런데 이것 역시도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든 뭘 하든 바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상태도 받아들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성공하고 뭐 웰스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오히려 그렇게 바뀌어지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et some fucking sleep. 계속 이렇게 나오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쉬라는 이 말도 얘잖아요. 제발 좀 잠을 자 라고 합니다. You are being an ass. 당신은 지금 연락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썽장이야. 왜냐면 너는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베개에 얼굴을 대. 지금 당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좀 챙길 건 챙기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두 카드가 같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버까지도. 뭐 열심히 살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시기 카드인데 어떤 시기가 나올까요? 여기 일단은 썸머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숫자는 4입니다. 4일 뒤 혹은 4주 뒤인데 4일 뒤는 너무 가깝죠. 그리고 4주 뒤면은 지금 이 리딩이 업로드 되는 게 8월이니까 9월 초쯤이 될 텐데 솔직히 요즘에는 9월 초에도요.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요. 그래서 여름으로도 볼 수는 있겠죠. 9월 초 정도면. 가을이라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 카드에 적혀져 있는 요 말이 어떤 거냐면 You can carve something out인데요. 이게 우리 그 나무 조각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깎아서 호랑이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냥 사각형의 그 나무였는데 그걸 이렇게 깎아낸다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에서 10까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간으로 꺼낸 거기 때문에 일단은 4주 뒤,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4주 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사랑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오게 될 사랑은요. Spirit Soul Path 카드가 나오는데요. 당신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하나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영혼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까 뭐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그런 걸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일단 액면가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분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당히 성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분이 오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자면 휴식을 취하시는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상황이 바뀌는 것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것에서는 꾸준히 밀고 나가라. 깎아내서 이런 이쁜 호랑이를 만들어라. 라고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3가지 소원 두 번째,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3가지 소원, 좋은 일 3가지는 여러분, 러브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러브가 오나봐요. 자, 요렇게 하나는 나왔으니까 2개를 더 뽑을게요. 얘랑 얘를 뽑을까요? 참고적으로 이 6장 카드는 다 좋은 겁니다. 3가지 소원인데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일단 러브가 나왔으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봅시다. 세상에 결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미혼분이 계신다면 뭐 사랑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석세스가 있네요. 이 석세스는 일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좀 보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타로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결혼 이렇게도 보기는 하는데 장기적인 계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제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면 결혼을 하자라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뭐 2배가 되거나 3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나쁜 어감으로 들릴 때는 이제 계약 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unfoldment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로 나오네요. 자, 연꽃 카드가 나왔습니다. unfoldment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연꽃이요, 잎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가 계속 생겨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별일 없이 그냥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여기 보면 해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상당히 좋은 어떤 에너지들이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뭐 싱글이었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결혼으로 가게 되는 어떤 기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트리프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손에 들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 밑에다가 카드를 한 장씩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러브 뽑았고요. 자, 메리지 봅시다. 메리지. 이게 사랑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카드를 놓겠습니다. 자, 밑에 석세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러브부터 볼게요. 러브. 올더맨이 있어요. 뭐죠?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사랑 밑에 올더맨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어떤 남자와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자, 결혼 봅시다. 핀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석세스가 있어요. 밑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톨토이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사랑 밑에 올더맨이 있는 것은 어떤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은 남자분과 관련이 있다. 그분과 사랑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카드인데, 메리지 밑에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카드는요, 여러분, 이 핀 카드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지라는 게 장기적인 어떤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직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로 일단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과는 무관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이런 핀을, 이런 티파니 보석이 박혀있는 핀을 선물 받는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카드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직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땅거북이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석세스가 있죠. 그러니까 땅거북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느리게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석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는 직장과 관련된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본다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느리지만 해나가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일에서 석세스, 즉 성공으로 가게 되는 무엇인가가 된다는 건데, 지금 옆에 언폴드먼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다는 의미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뭐 사랑을 하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환경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닫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곳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열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서 성공도 하게 되지만 사랑도 같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토스트기를 고르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게 될 어떤 좋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사랑과 관련된 카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그냥 새로운 직장, 그런 카드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자, 타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러브부터 가볼게요. 사랑, 3 of Wands가 있고요. 그렇군요. 솔직히 3 of Wands는 사랑의 카드라고 불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데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2개의 칼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결혼 봅시다. 결혼. 근데 이제는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약과 관련된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올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인생 직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페이지 코인이 나오네요. 아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나이트 컵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땅거북이 봅시다. 땅거북이 뭔가 하나씩 해나간다고 하는데, 에이스 스워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9개의 칼이 있는데 밑에요 타워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솔직히 요 카드 빼고요, 나머지들은 결론적으로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3가지 소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어떻게 오게 되냐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타로 카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카드죠. 무엇인가가 끝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타워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에센스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번개가 떨어졌잖아요. 이 시점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랄 같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좋았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었거나 의지가 없었거나 방법이 없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번개가 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빌딩은 무너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린징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언폴드먼트, 즉 무엇인가가 닫혀 있는데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할 때 거의 한 90%는 그렇다고 느껴져요. 타워는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제는 이 타워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정갈자리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사랑은 별개, 일 별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인 것 같고, 이게 일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같습니다. 사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러브하고 올더맨이 나왔잖아요. 뭐 요거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다 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세 개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세 개의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게 좀 크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하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의 위치에 있고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지팡이가 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랑을 기다렸다라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막연하게 내가 정말 잊지 못하는 전상대편이 있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올까? 온다면 어떤 사랑이 올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런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막연하긴 한데 나한테 그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취향을 갖고 있을까? 이런 느낌의 카드가 세 개의 지팡이인데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두 개의 칼이 떴어요. 무엇인가를 대면하기를 겁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다소 나이가 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참 괜찮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갈등하고 결정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보면은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다만 이 사람과 나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다 라던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하고 좀 묶어본다면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사람은 나타나고 그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없든 아니면 너무 바빠지든 아니면 내가 여유가 없든 뭘 하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랑은 나타나지만 지금 그 사람과 확실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소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사랑 자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골인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과는 확실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세 개의 지팡이라면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세 개의 지팡이라면 이분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스펙트럼이라 함은 뭐 활동 반경,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하고 있는 일,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서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넓게 살고 계신 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분과의 무엇인가로 볼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빠지게 되지만 이분은 정말 멋진 분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미래를 볼 수 있지만 이분이 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주춤거린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핀이 나왔죠. 진짜 이게 결혼인가? 이분하고 결혼하면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파니 박혀있는 핀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뉴잡 캐리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반지를 주고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 일은 진짜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핀은 없애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한다, 이런 거면 참 좋겠지만 여기 이제 직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에너지로 볼 때 지금 이 친구가요 책을 들고 있죠.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코인은요 내가 배워나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일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경력자라고 해서 뭐 어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룰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것들을 내가 습득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에 열중하다, 내가 공부한다, 그리고 이게 대학생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이제 이뤄나가는 거죠. 그 베이스는 내가 그 일을 기술자적으로 해낼 준비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장 크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이트컵이 있어요. 나이트컵은 일단 로맨틱한 어떤 사람, 상당히 사랑을 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로 딱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나이가 좀 더 어리고요. 얘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25이다. 이러면 이 친구는 뭐 한 32? 이 정도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직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신나고 재밌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이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일, 이것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기적인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일단 그 일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여러분이 잘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배워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즐겁게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게 상당히 여러분이, 원래는 토스트기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드는 회사로 이동을 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요, 정말 뜬금없이 생뚱맞게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건데, 그것은 지금 새로운 직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25, 한 명은 32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좀 약간 끼부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너무 옆에서 조용하게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근데 이 친구 둘 중에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 이 두 사람에게 눈이 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나가리 되는 분은 이분이겠죠. 그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볼 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제 차곡차곡 해나간다입니다. 자, 근데 옆에 석세스가 나왔어요. 이 석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성공일 수도 있고 일의 성공일 수도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칼 카드들이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게 단순히 일이다 사랑이다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회사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내가 최고위까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걸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꿈꿔요. 성공을 해야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생각을 의미하는 칼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이 성공이라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는 이 상황에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심지어 지금 여기에 땅 거북이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자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직장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여러분들을 싹 다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여러분에게 찰떡궁합 같은 그런 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던 것에서 내가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석세스로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가 9개고 얘가 1개잖아요. 합쳐서 10개거든요. 그 10개 칼이 의미하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그 시절의 끝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에 끝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회사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주 큰 실수를 해서, 그런데 그 실수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바뀌게 되는 건데, 그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꽃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은 해를 보고 가게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일단 일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잡으로 옮기면서 그 안에서 완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신입으로 일한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너무 신나잖아요, 그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습득하는 것도 빠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했는데 돈가스를 이제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돈가스 가게를 열었는데 뭐 이런 돈가스도 생각나고 저런 돈가스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돈가스 집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겠어요. 이 전국에서 최고의 돈가스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가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이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그 생각을 못했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다 보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돈가스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이 에너지는 돈가스를 배우고 있는 그 찰나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꽃피우게 되지만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걸로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을 좀 올려볼게요. 일단은 에이스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결단이 됐든 어떤 시작이 됐든 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어떤 순간 하나가 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들을 싹 다 바꾸게 되는 겁니다.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Don't let pride get in your way 카드가 나오는데요. 사자 자리의 만월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게 하지 말아라 입니다. 일단 이 리딩을 보시는 지금 이 시기가 사자 자리예요. 그런데 풀문은 겨울에 뜨죠. 왜냐면은 반대편이기 때문에 2025년 2월 12일 날에 사자 자리에 풀문이 뜹니다. 그렇게 볼 땐 이 리딩을 이제 보시고 난 이후에 내년에 2월 달쯤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 사자 자리가요. 다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프라이드라는 것, 나의 자존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이거 좀 너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뽀다고 나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흔히 말해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뭔가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경 자체에서 여러분을 시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자자리 분들이 하면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Debt Pay Off 카드가 나옵니다. 빚을 다 갚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무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그 안에서도 다소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참아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다 갚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전생의 업보가 됐든 뭐 이번 생에 갚아야 될 뭐가 됐든 그것들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사시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그런데 심지어 사랑까지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해 일석이조 가능하겠죠. 아니면 진짜로 빚을 갚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진짜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뭐 대출 뭐 상환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자, 페이션스가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걸 오라클로 꺼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왜 이렇게 뭐가 진행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때 거기서 포기하거나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말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나이트 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자꾸 성과가 안 나?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10을 노력했다면 이쯤에 성공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공은 이 정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지기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져요. 어쨌든 상당히 느리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땅거북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얻어지는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자 자리는요, 책임감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사자 자리 성향을 갖고 계신다면요, 그 일을 딱 시작했다면 쉽게 놓거나 그러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를 한번 열어봅시다. Fuck, 저가, shit is about to get real. 뭔가 지랄 같은 것들은 현실화 될 거야. Fuck, you need your people around you. 적 같네. 당신은 당신 주변에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람을 옆에 둬야 된다라는 말인데, 자, 일단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카드는. 근데 지금 일단 요 카드가 나와 있거든. 솔직히 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셔플 안 했으니까 페이지 스워드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 있는 것 같거든요. 킹 코인스가 있고, 왜 이렇게 다들 코드들이 막 나와. 엠페러가 있네.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사와 여러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 스워드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징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결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 자체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단 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 스워드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에이스는 총 4가지가 있잖아요. 지팡이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동전도 있는데, 이 칼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좋은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을 잊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잊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이 사람에게 올인하자라고 할 때 과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한 가지 공부를 했어요. 토스트기에 대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토스트기에 대한 미련 남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는 거북이에 올인하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은 내려질 겁니다. 이 일이 뭔지 몰라도. 그런데 느낌적으로 계속 관리자와 관련된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요, 여러분 밑에 나이트 스워드까지 있고요. 좀 유치하게 가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요, 상당히 가족 중심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약간 일어나는 어떤 복잡한 관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뭔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많고.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이솔레이션이네요. 솔직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가 얘랑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카드는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즉 여러분 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주의해야 될 게 고립이래요. 어떤 집단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여러분이 혼자가 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줘야 되나 봐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체크는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자,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독수리, 당신의 비전을 창조하라 라고 합니다. 일단 독수리는요, 상당히 멀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게 뭔지 몰라도요, 그 새로운 일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리게 가지만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멀리 봐야 된다라는 말도 되겠죠. 독수리의 관점에서 볼 땐. 튜즈데이가 나옵니다. 튜즈데이는 화요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요일이 되는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는 게 튜즈데이예요. 마찬가지로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이 오고 이제 토요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일단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뭐 3월 혹은 3달 뒤 날짜의 3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닥뜨릴 어떤 일에서 아주 재밌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과거는 뒤로 접어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종결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편을 꼭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좀 이 리딩에선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 카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올더맨이 있었는데,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오네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요 사랑 카드하고 요 나이 많으신 분, 이분이 있었죠. 이 사랑이 발전되고 하려면 서로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라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 솔직히 이 카드가요, 러브랭귀지 카테고리가 어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건데, 이걸 좀 잘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다라고 말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올더맨이라는 분에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3가지 소원 3번째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좋은 일 3가지 어떤 것일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3장을 꺼낼 거예요. 한 장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뭘로 꺼낼까요? 얘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 3장 카드는 다 좋은 카드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카드들이에요. 소원인데 또 안 좋은 거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웰스, 재산, 부, 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석세스, 성공.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성공을 이룬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커리어, 직업이라고 나옵니다. 직업을 좋은 걸 얻게 되어서 성공해서 뭐, 돈이 많아지고 부를 쌓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일단, 일적으로 여러분들 커리어가 상당히 상승되는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 카드들 안에 뭐 사랑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과 관련돼서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상태이실까요? 스톤피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 스톤피플이 나왔습니다. 해안가인데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밀물하고 썰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다예요. 근데 지금 이제 썰물 때문에 물이 빠진 거거든요. 카드가 의미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경계를 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큽니다. 이 관찰이라는 게 내가 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본다는 관찰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고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거기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기회 같은 게 와 있는데, 이 기회에서 내가 좋다고 너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뛰어드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이 기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기회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무 뜬금없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오퍼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이 일이 왜 오는 거지? 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자체가 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빠져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런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이 상황에.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금 주변의 상황들을 본다라는 의미가 좀 커요.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뭐 사랑적인 부분도 가능할 것이고 일적인 부분도 가능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직업 그리고 부와 관련된 거,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회가 와 있는 건데 그 기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 이 상황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사실에만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뭐 TV를 만들면 이런 TV를 만들 수 있어. 그 TV를 만들면 사람들이 다 TV를 보겠네 나중에, 라는 생각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 TV가 켰을 때 전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거죠.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에너지입니다, 저게. 여러분 앞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 가지 소원들이 다 성공, 돈,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경제적 자유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티리플을 준비했는데요. 얘가 너무 커가지고요. 장수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장씩 한번 올려볼게요. 자, 웰스부터 보겠습니다. 웰스. 얘인 것 같아. 하나 놓고요. 자, 석세스 봅시다. 석세스는 여러분 사랑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성공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자, 커리어 보겠습니다. 커리어.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자, 이 세 장 카드가 위에 것들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제 한 장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박쥐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석세스 보겠습니다. 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커리어 보겠습니다. 요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타로를 같이 꺼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어떤 뭐 승진이라고 할까요? 뭐 좋은 기회라고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소 음모라고 하긴 그렇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뒤로 이렇게 일 치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싸바싸바하고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 돈부터 한번 볼게요. 무엇을 말하는지. 자, 7개의 코인이 있어요. 자, 7개 코인. 동전인데 월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석세스, 성공 봅시다. 화환 카드가 나왔어요. 화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에이스 컵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에이스 컵이 왜 나왔을까요? 2개의 코인이 있네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 성공이요, 일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직장, 일 관련해서 스타가 나와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엠프레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복잡한 이 카드들을 제가 읽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 그럼 이제 뭐 복권이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나온 게 박쥐예요. 박쥐 뭐냐? 여러분들의 적이 여러분들을 대항해서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적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꾸며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부하고 관련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7개의 동전부터 먼저 나왔어요. 일단은 웨이팅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지금 이 여성분도 이 화분인데 여기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동전이 자라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 내일 이렇게 7개의 동전이 자라나진 않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막연하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투자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좋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했는데 어느 시점까지가 안 되면 이게 참 빼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카드는 뭔가가 완벽하게 종결이 된대요. 즉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뭐 원금을 회수하든 뭘 하든 일단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적이 있대요.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카드는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답이 오기를.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난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은 어떤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사람이 일을 끝내게 만든다? 즉 여러분의 어떤 기다림을 끝내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보자면 여러분의 어떤 금전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뭐 투자나 뭐가 됐든 그것에 적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박쥐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여러분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적을 따로 볼 때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적 때문에 뭔가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말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만약에 이 박쥐가 좀 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박쥐가 여러분에게 이 씨앗을 뿌려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갉아먹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것을 이렇게 종결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이 상태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관계든 이 상황이든 뭐든 간에 얘를 끝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재산을 챙기든 뭘 하든 아니면 재산 늘리든 뭘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세 가지 소원인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옆에 성공이 나왔잖아요. 이게 일의 성공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한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화한은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를 떠났다, 그리고 슬펐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성공이 나왔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떠났다, 하늘나라로 간 게 성공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 그런데 여러분 앞에요, 지금 뭐가 와 있냐면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게 새로운 사랑으로 느껴져요. 뭐 여러분들을 챙기는 힐링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그럼 사랑이 왔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꺼낸 건 두 개의 동전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혼동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동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서서 이 동전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은 왔대요. 근데 여러분은 슬픈 상태예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든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좀 커요.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좋은 사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쁠 수는 없잖아요. 혼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석세스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큰 이별을 했다라는 카드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화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끝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끝을 내는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자, 끝을 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을 이제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새롭게 나타난 이 사랑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뭐든 간에 그것을 끝낸다는 게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사랑, 나를 위해서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슬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무엇인가가 된다면 저는 이게 여러분 앞에 나타날 어떤 새로운 사랑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아,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완벽하게 잊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새로 나타난 사람이 좋지 않았어요. 에이스컵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슬프지도 않아요. 이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너가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는 마음에 못 잊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이 사람을 평생, 내가 그 누구도 사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계속 내 마음에 두고 그냥 있을 거니까 넌 가 라고 하면은 이게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진짜로 뭐 경우의 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뭐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사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다소 슬픔이 아직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또 새로운 사랑을 또 그런 상황이라면 또 찾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꺼낸 것은 각성하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안 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면밀하게. 그래서 솔직히 아까 박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투자라고 볼 땐 이건 여러분이 끝낸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볼 때는 여러분이 이 박쥐의 정체를 알았다. 그래서 나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마지막으로 직업이 나왔는데요. 직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요크 카드는 여러분들이 다소 갑갑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요, 미래에 상당히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 풍요로운 삶으로 가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의 요약은 뭐냐면, 처음엔 좀 존나 빡신데 나중에 진짜 괜찮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요크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고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밭 깔 때요, 소가 밭을 갈잖아요. 이게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에 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목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소목을 걸면은 소가 2마리가 되잖아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어두는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고 깝깝하게 느껴지고 약간 절망스럽기도 하고 한 건데 그게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소 여러분이 힘들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스타하고 엠프레스라니요. 스타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고요. 이게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아지는 희망적인 어떤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거 풍요로운 여왕님이잖아요. 엠프레스는 상당히 풍요롭고 삶의 윤택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황제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소 이렇게 갑갑한 거죠. 그리고 이 요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갑갑함을 주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일 자체로. 뭐, 동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일하는, 업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을 아무튼 옥죄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을 주게 되고, 풍요롭게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도, 여러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날카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도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두 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내가 미래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갑갑한 거죠. 누가 나에게 목에 목걸이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될지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예요, 부. 여기에 박쥐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온 카드를 여러분들이 황금 박쥐동굴 가서 박쥐를 구경했다. 그렇게 리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와 관련된 카드가 나왔고 종결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질런스 카드와 함께 본다면 여러분도 이미 뭔가 낌새는 챈 겁니다. 얘네가 이런 각을 잡고 있구나 지금. 알았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줄게. 든 뭐든 간에. 아니면 이것은 솔직히요 여러분 월드가요.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좀 커요.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회사가 없어지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갑자기 해고가 되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찾게 되고 다른 회사를 가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월드예요. 즉 나와 상관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자동으로 닫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불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 이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좀 올려볼게요. 뭔가 이렇게 쫙 좋은 것들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자, 카드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뉴문이 나옵니다. New start is coming 인데요. 신월 카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랑적인 부분이나 뭐든 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에이스 컵도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 요 카드가요. 그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든 뭐든 간에 아무튼 금전적인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온 것들이 완성된다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박쥐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 약간 시기 질투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얘가 이제 엔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엔딩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이 닫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길었던 하나의 사이클이.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이 열린다고 한다고 볼 때는 여러분 앞에 그 부적으로도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는 뭔가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소 시간을 오히려 잡아먹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업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계속 하시면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프레그넌시 카드가 나왔어요. 임신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 건가?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왕님 배 좀 보실래요? 이 엠프레스가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임신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채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이 요크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거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프레그넌시, 이 임신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일정 기간 그 임신 기간이 있어야지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 안에 인내라는 카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대놓고 임신이란 게 나오고 이게 또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출산과 관련해서 조금 직장과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뭐 잘리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임신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으로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요크하고 같이 물려봤을 때는 노력 이런 걸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하다는 의미라서 커뮤니티가 있네요. 이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동료가 다 여러분의 편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뭐가 됐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좋은 카드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는 의미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커뮤니티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점이요. 구설수 같은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은 것. 자, 번개가 나옵니다. 뭘까요? 좋지 않은데. 너 스스로가 알아내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 스톤피플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어떠한 감정의 요동도 없이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내고 해결책도 여러분이 찾으실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비나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원래 제가 언더라인을 꺼내야 되는데 안 꺼냈어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제가 셔플 안 했거든요. 4개의 스워드네요. 일단은 침착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조용해진다예요. 조용해지고 재충전한다라는 의미의 카드로도 많이 쓰는 카드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카드라고 비교해 볼 때는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소 복잡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 만약에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족쇄 같은 것이 치어졌을 때도 다소 이제 뭐 신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컨트롤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기는 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뭐가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 아주 긍정적인 카드로만 짜라락 깔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요.
그 세 가지 소원 카드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장애물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요, 이게 어떤 느낌을 저에게 자꾸 주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잘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여기도 또 박쥐가 나오네. 솔직히 이 박쥐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또 박쥐가 나와서, 아, 박쥐 같은 사람이 하나 있나 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제한 없는, 그러니까 리밋이 없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실패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근데 박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박쥐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금전과 관련해서. 박쥐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편에 붙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 역시도 어쨌든 정리는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소 여러분들 삶에서 좀 지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마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이 박쥐는. 자,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세러데이인데요. 숫자는 7이에요. 그래서 뭐 7달 뒤 혹은 뭐 7주 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토요일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도 어쨌든 간에 오라클이고, 저는 얘를 이제 시기카드로 꺼내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재밌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꺼낸 카드 같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줘야 된다라는 걸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내는 카드거든요. 미스테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보이죠? 얘가 해인데요. 지금 요렇게 그림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 그림자는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테리 카드예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꺼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테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잘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스톤피플이 뭔가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주의하라는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주 상당히. 우리가 또 살다 보면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요, 진짜로 그렇겠어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떨어져 있네요. 지금 셔플을 했는데 얘가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한번 봅시다. 마지막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는 카드인데, 트윈 플레임이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과 정말 아주 뜨겁게, 그리고 길게, 그리고 다소 힘들 수 있는, 그리고 다소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다소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지금 에이스 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고 있단 말이죠. 결정 내리지 못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요 두 카드는. 그런데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좋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매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막 그러면은 트윈 플레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이제 소울메이트에 가까운 건데, 이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다시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울메이트보다 더 찐이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깊은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소 속 시끄러운 사랑이 올 수 있으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느껴지는 행복, 이런 것도 정말 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리딩은 끝났는데 뭔가 이렇게 주의해라, 뭐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죄송스러운 그런 리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넘어가고, 아유 나한테 이런 또 고난이 와? 라고 할 때도 일단 해보지 뭐 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어떤 좋은 일들이 근미래에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필요는 있다. 여러분이 스톤피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로 마무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이죠. 거의 1년 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3가지 소원 리딩 해봤습니다.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시길 바래요. 안 좋은 것만 빼고. 그죠?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